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는 웜업들 몇 가지 해봤었어요. 밴드로 이제 저희가 어깨뼈 같은 거, 상방회전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거 했던 거. 일단 벤치프레스를 하기 전에 저희가 루틴을 만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많이 만드는데 폼롤러로 먼저 릴리즈를 해요. 이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했을 때 이 과하게 이 풍주 자체를 이렇게 굴곡시킨 상태에서 무언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깨 통증이나 목 통증에 대한 거 많이 노출된단 말이야. 그래서 폼롤러를 먼저 해서 그 과활성된 근육들 그리고 경직된 근육들을 릴리즈를 해서 이완을 합니다. 주동근을 쓰는 동작들을 보면 가슴이나 팔 후면부에 대한 근육도 있겠지만 저희는 가슴이랑 등판까지 다 해서 앞뒤로 풀 거예요. 폼롤러만 풀어도 그날 승부가 일어납니다. 마사지나 어떤 이완들을 했었을 때 단점은 그날 승부가 일어나는데 그 빈도가 점점 좀 짧아지고 많이 반복되는 그날 승부가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활성화를 시켜. 리액트나 사실 로테이트라고 적었는데 바벨 프레스니까 흉추 회전을 좀 써주는 게 좋아요. 밴드로 해서 로테이트를 좀 만들어주고 밴드를 잡고 이렇게 화살 시위를 당기듯이 흉추를 이렇게 회전하는 패턴이에요. 당기고 밀고 이렇게 인게이지도 사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똑같은 건데 실제로 우리가 미는 패턴을 쓰죠. 그 미는 패턴을 한번 맛보는 거야. 그 관절을 그대로 써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사실 바닥을 누르는 순간은 그러니까 닫힌 사슬 운동이란 말이야. 닫힌 사슬 운동을 미는 동작을 먼저 하면 우리 센서링이 훨씬 더 좋아져요. 내 체중을 가지고 하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크롤링 자세나 네발기기 자세 있죠. 고양이 자세처럼 그런 네발기기 자세를 해놓고 나서 어깨뼈 움직임 그리고 코어의 활성화, 하지까지 연결하는 거를 좀 엎드려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로 연결을 보통 해요. 바벨로 할 때 열린 사슬이란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절을 할 때 더 많은 자유도가 있어요. 그게 더 어려워 얘가. 이 4단계로 진행이 되면 사실 웬만한 그 웜업이나 통증들은 거의 웜업으로 인해서 해결이 많이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좀 편해요. 앞에서 따면 뭐 R, E, P로 이렇게 하는데 자, 폼롤러를 저희가 해볼 건데 먼저 가슴 쪽 전면부를 한번 해봐야죠. 폼롤러는 저희가 EPP랑 EVA 소재가 2가지 정도가 있고요. 물론 돌기 있는 것도 있어 엄청 좀 강한 거. 근데 만졌을 때 좀 약하죠 이게. 저희는 요걸 가지고 진행하고 기본 회원들도 그 요걸로 씁니다. 무릎을 대고 앉으실 거예요. 저희가 가슴 앞쪽 있죠. 오른쪽 왼쪽을 진행할 건데 폼롤러를 가슴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고 엎드려 주시면 돼요. 오른쪽 가슴에 대서 왼쪽 다리에 이렇게 옆으로 열어주시면 돼요. 오른 다리는 그대로 쭉 뻗을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대는 거야. 양손은 이렇게 바닥을 짚으셔도 돼요. 근데 손으로 완전 꽉 누르는 패턴 아니에요. 그냥 손만 살짝 놓는 거야. 되셨나요? 왼다리를 조금 더 왼쪽으로 더 펼쳐주세요. 발도 마찬가지로. 되셨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폼롤러가 굴러가게 롤링 하시면 돼요. 오른쪽 무릎으로 지지하고 왼쪽 무릎 안쪽으로도 지지해서 양손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폼롤러 롤링을 좌우로. 이때 머리를 조금 더 숙이면서 실제로 폼롤러는 쇄골뼈 있죠. 이 쇄골뼈에도 직접적으로 닿아야 돼. 면을 바꿔가면서 하실 거니까 여기서 했다가 더 숙여서도 했다가 통증 1에서 10 어느 정도 되세요? 너무 세면 조금 중요. 서럼이라고 하는 복장뼈 있죠? 거기서부터 쭉 가는 거야. 가운데서 쭉 가서 앞에 있죠? 상완부 쪽까지 넘어가는데 이때 계속 통증이 있어. 근데 거의 이 중간에는 없을 거예요. 이 끝쪽에는. 근데 여기 상완부 앞에 있죠 여기. 거기도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슴 여기까지 괜찮다가 이 끝에 딱 넘어가는 골드 쪽 거기가 아파요. 그때는 오른손을 펴셔도 돼요. 이렇게 펴서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이 바닥을 향하게 해서 너무 아프면 그냥 대고 계세요. 참고 막 뭐 이러면서 세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가슴을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등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중간등 있죠? 중앙등목 쪽에 폼롤러를 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접어서 발바닥을 치면 됩니다. 그 다음 폼롤러에 중앙 됐어. 그 다음에 양쪽 깍지 껴서 머리를 받쳐서 베개처럼 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발로 지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드셔도 되고요. 밑으로 폼롤러가 내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듯이 롤링을 살살 해주세요. 시원한 느낌 있으시죠?
자, 중간등에서 좀 풀렸다 생각 드시면 어깨뼈 있죠? 어깨뼈까지 폼롤러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롤링을 위아래로 해주시고요. 이때 시선이 약간 왼쪽을 향해 주세요. 살짝. 그러면 왼쪽 어깨뼈 쪽, 능형근 쪽 있죠? 거기가 더 잘 닿으시죠? 거기를 좀 더 풀어주시고요. 자, 시선 오른쪽으로 돌릴게요. 상체적으로 카디오 굉장히 꼼꼼하게 다 지금 나눠놨는데 오늘은 웜업이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풀게요. 한쪽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한쪽 손을 이렇게. 왼쪽 손을 끝에 놓고 얘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밀고 이 반대쪽 오른쪽 손으로 하살치를 당기듯이 쭉 밀어주고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하살치 당기듯이. 손목이 많이 안 꺾입니다.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중립인 상태야. 어깨 으쓱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내린 상태. 왼쪽 밀고 오른쪽도 천천히 같이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같이. 시선이 왼쪽 보셔도 돼요. 이렇게 밀어주셨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저항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당길게요. 후 당기세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왼쪽 보고 얘를 밀어주시고요. 손목 꺾이니까 팔꿈치 더 들어서 손목이 괜찮으시죠? 그리고 다리 조금 그쵸 옆면으로 보셔도 돼. 얘를 더 밀어. 이렇게 그치 그런 식으로 흉추가 더 이렇게 신전되시죠? 그 상태예요. 셋 저항감 가지고 밀고 당기기. 오늘 안 보셔도 돼요. 감각에 집중하세요. 감각이 어차피 거울로 보면 시각으로 가는 거라 혼자는 잘 몰라. 좀 너무 멀다. 가깝게 됐어. 얘를 미세요. 밀고 이렇게 시선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셔도 돼요. 몸통이 약간 이쪽으로 돌아. 그렇지. 다시 제자리 왔다가 당기기. 다운. 다시 제자리 밀어주고. 횡추해준다는 느낌 있으세요? 이렇게 프레스 동작 했을 때 저희가 소지구라고 얘기해요. 소지구 했었죠? 이쪽 여기에 체중이 실려야 한다. 그래야 손목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라고 했었어요. 손바닥을 주변에 드는 것도 똑같아. 손가락을 살짝 펼쳐주셨죠? 그 다음에 손바닥에 아치가 살고 소지구라고 하는 부위에 체중이 약간 실리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닫힌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저희가 어깨뼈 움직임을 만들어 보는 거야. 편안하게 어깨뼈에 대한 그걸 후인시켜 볼게요. 이렇게 후인시켰어요. 그냥 기댄 상태면 후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전이시켜 밀어보는 거야. 이때 흉추가 과하게 굴곡되는 게 아니라 이 정수리 있죠? 정수리랑 꼬리뼈를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늘어난 느낌으로 어깨뼈 후인했다가 전이 나오고 요거 어깨뼈 움직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갈게. 체중을 좀 하지로 옮기세요. 하지로 조금 더 와. 자, 발을 옮기는 거 아니고 무릎도 앞으로. 무릎이 조금 더 앞으로. 됐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손에 대한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고정해야 될 게 허리 있죠? 허리. 얘가 힘을 그냥 빼보세요. 허리 빼봐, 힘 빼봐.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커브 생기잖아. 중력이 이렇게 더 갔잖아요. 얘를 골반 중립을 살짝 만들어 보세요. 중립 살짝 만드셨죠? 자, 파워리프팅식의 바벨 프레스를 했었을 때는 저희가 지면을 발로 밀면서 엉덩이 힘들어가고 코어가 링크될 때 그때 허리가 쫙 이렇게 휘었단 말이야. 그죠? 그 휘었던 느낌을 반대로 저희가 바디빌딩식 운동을 했었을 때는 가슴 근육에 대한 대응 근육을 최대한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자극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근데 이때는 얘를 중립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를 중립을 만들면 흉추에 대한 어떤 가동을 더 많이 써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프레스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고정을 하고, 자, 어깨뼈를 움직여 볼게요. 자, 밀어주고. 잘했는데 정수리랑 꼬리뼈를 늘어난다고 상상하세요. 쭉 늘어났어? 가슴을 조금 더 세우세요. 가슴을 조금 더 세워봐. 그치, 이거지. 이게 최대로 민 상태야. 최대로 하지 조금 더 볼게요. 손목 너무 많이 아프니까. 자, 그 상태에서 어깨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된 상태에서 저희가 프레스를 한번 해볼 거예요. 조금만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내려가 볼 거예요. 자, 다시 밀기. 자, 근데 이때 어깨뼈가 지금 후인되잖아. 그죠? 제가 근데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능동적으로 고정시킨다. 어깨뼈를 전인시킨 상태에서 어깨 다운해서 이렇게 밀어준 상태, 서로 멀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프레스를 하는 거야. 해볼게. 자, 여기서 무릎 있죠, 무릎. 무릎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조금 더 멀리 보내야 돼. 그런 다음에 발가락을 세워서 엉덩이까지 이렇게 조여서 힘주고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손바닥에 대한 그 각도가 조금 더 열어줄 거예요. 바깥쪽으로 외회전할 거예요. 손가락이 그쵸, 아파. 손목이 이렇게 돌려야 더 아파. 여기서는 손 좀 더 벌릴게요. 너비를 서로 더 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엉덩이를 골반을 말아서 조인 상태로 내릴 거예요. 여기서 발가락 지지하고 무릎을 들면 풀플랭크란 말이야. 근데 이 상태 말고 그냥 무릎 댄 상태에서 저희가 푸시업 운동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체중을 하지로 가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계속 하지로 넣어라. 현인들은 무조건 아파서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마우스하고 하니까 손목에 통증이 많이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세를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빼거나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벽에서 할 수도 있어요. 선 상태에서 벽에다 이렇게 대고 어깨뼈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저희가 푸시업을 해요. 그러면 어깨뼈를 밀어놨어. 그럼 어깨뼈를 내가 능동적으로 고정하면 이게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편 상태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바디 프레스가 그거야. 고정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최대한 가슴 근육을 자극 주는 거. 이 주동 근육 최대한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거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어려워서 그래요. 안 써봤던 움직임이라. 근데 이거를 포인트 하나만 보시면 연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 보고 누워보세요. 자, 발을 지지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골반 중립 만들 거예요. 아까 저희가 엎드려서 했던 동작 있죠? 골반 중립 만들어서 골반을 후만 시킨다고 해요. 형님들한테는 그냥 골반을 말아준다라고 표현을 살짝 합니다. 허리 자연스럽게 커버는 얘가 조금 더 떠도 돼. 그래서 이 정도 됐어. 조금 더 떠도 됩니다. 너무 꽉 안 붙이면 돼요. 그렇죠? 너무 허리를 딱 붙이면 오히려 좀 후만이 많이 된 상태야. 그러니까 중립 자체가 골반이 살짝 중립이면 허리가 자연스러워 살짝 떠 있는 느낌도 있어요. 완전히 꽉 붙이는 건 아니야. 자, 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엎드려서 했던 그 똑같은 동작을 팔꿈치를 이렇게 내려서 해보세요. 어깨뼈가 지금 느껴지시죠? 걔가 후인한다는 느낌이 지금 안 들잖아. 느낌이 나니까 지금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프레스 동작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프레스입니다. 바벨 프레스가 수직 운동이지만, 수직 저하 운동이지만 인체 관절 때문에, 어깨에 대한 그 뼈 때문에 곡선 내지는 대각선으로 움직인다 했잖아. 그럼 이 밑팔뼈의 각도가 봤을 때 이게 90도까지 열리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깨뼈 안정화가 깨진단 말이야. 얘가 들리면서 여기가 불편해져, 찝혀.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팅 하고 여기가 염증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 맞아요. 편안하잖아요. 근데 바벨 프레스를 파워리프팅식으로 했었을 때는 저희가 흉추 신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간단 말이야. 엉덩이 힘줘서 허리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커브 때문에 흉추에서 움직이면 거의 이 손에 대한 위치는 그냥 수직으로만 내려오는 느낌으로 사실 느껴져요. 그죠? 윗팔뼈에 대한 각도가 훨씬 더 완전히 90도처럼 느껴져. 근데 아닙니다. 얘는 각도가 비슷한데 여기서 벌써 다 신전시켜놔서. 근데 얘를 플랫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각도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 정도겠죠? 실제로는 동일하다. 다시 해볼게요. 45도 정도가 좋아요. 원래는 어깨뼈가 뒤에서 후인돼서 모여서 펼쳐져 있잖아요. 손목 힘 조금 뺄게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렇지. 이렇게 다시 밀기. 다운 했을 때 밑팔뼈의 각도도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전환 있죠, 전환의 각도가 손바닥에 미는 방향이 여기가 경사선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열려야 돼. 수직선상에 있어요. 열어주죠. 자, 여기서 또 경사선이겠죠? 자, 다운해보세요. 이 각도에서 밀어줘.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이겠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가장 이성적인 움직임이야. 어깨뼈 안 움직이시죠? 손가락 펼쳐서 집어보고 후지부 쪽에 닿아요. 일단 체중이 상지로 많이 오지 말고 하지로. 괜찮으신가요?
그때 양 무릎을 조금 뒤로 살짝 보내봐. 그 다음에 엉덩이에 힘줘서 무릎이랑 엉덩이, 몸통, 코어가 일직선상이 되게. 자, 어깨 으쓱하지 말고 내려주세요. 손목 아프세요? 주먹 쥐세요. 주먹 쥐고 이렇게. 손목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만들었죠? 그 상태에서 어깨뼈를 지금 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둥글게 하는 게 아니야. 플랫하게 늘린 상태야. 거기서 천천히 딱 올라가세요. 살짝 말아서 가슴도 세워. 버티려고 하는 건 보여요. 팔꿈치 손으로 이렇게 밀고 그렇지. 가변 손가락으로 지지 잡을게요. 여기 널려 있는 데 있잖아. 그 까끌까끌한 거. 양쪽을 똑같이 잡으려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재야 될 거 아니에요. 지면을 딛고 할 때 발가락을 지면을 막 파고들듯이 이렇게 꽉 잡아? 그냥 살짝 대고만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에 소크가 만들어지는 그 형태도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하면 안정성이 생긴 거예요. 더 과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엄지손가락이 아파. 자, 수지고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 아프죠? 여기에요, 여기에 실려요, 여기. 등 평평하게 만들었나요? 어깨랑 귀랑 멀게 내리세요. 가슴을 세워보세요. 대신 이쪽 저기 중립 만들 거야. 골반 살짝 말아서. 그만 시켰어요. 자, 천천히 다운. 손목 꺾인다. 손목 과하게 꺾지 마세요. 자, 다리를 다 드세요. 무릎을 붙여도 되니까. 모아봐. 이 상태에서 코 흔들어갔죠? 골반 중립 오히려 만들어졌죠? 어깨뼈가 평평하게 내가 운동적으로 이렇게 펴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프레스를 동작을 해보는 거야. 자, 밀었을 때 각도가 어깨, 팔꿈치, 손목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 이게 딱 적당한 각도입니다. 내려갈 때 윗팔뼈의 각도 때문에 가슴 중앙까지 왔다가 밀었을 때 어깨 중간까지 올라가잖아. 손목 너무 꺾인다. 아니, 이 정도는 아니야. 살짝. 다시 다운. 그리고 사실 나중에 배우시긴 하겠지만 프레스 동작이나 모든 동작에서 장력이 생겨요. 그 장력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장력이 스쿼트, 데드리프트, 바벨 프레스 상관없이 선 하나로 연결돼요. 그 선 하나로 연결되는 저희가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아직은. 지금 그냥 동작만 그냥 일단 해보시는 거야.